삼자 대결은 국민의 믿음에 대한 배반이다. 문재인 후보가 이에 대해서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그렇다면 단일화 안 하겠다. 혼자서라도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철수 캠프 측의 김철근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이 3자 구도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승산이 있다. 홍준표 후보가 10%를 득표한다 하더라도 합리적 중도 보수층은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칼럼, 지금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3자 구도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단일화 안 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다자 대결을 보면 힘들지 않아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좀 힘들긴 하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게 아마 그럴 겁니다. 2월에 이제 어떤 토론회인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보수 후보층에 많이 가봤자 20에서 25%다. 그러니까 나머지 75에서 80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야권 후보들 간의 싸움이 될 것이고 결국은 문재인 대 안철수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였죠. 어쨌든 지금 예전에는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국정농단 사태 이후 기울어진 운동장은 반대 방향이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환경이 좀 좋아졌고 어쨌든 이번에는 정권 교체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안철수 후보는 그게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다자 구도 안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흐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지사한테 쏠렸던 그런 약간 보수 중도의 어떤 힘이 안철수 후보한테도 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자신감을 보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선출 교수님, 안철수 캠프 측에서 들으면 좀 서운할 얘기 좀 묻겠습니다. 자력으로 해보겠다, 혹은 또 반문연대의 깃발이 내가 될 테니까 알아서도 숙이고 들어와라. 이게 말입니다. 맞아요. 자칫 거만한 거 아닙니까 조금? 지금 안철수는 단순한 싸움만 했어요. 예. 문재인 때리기. 그러면 내한테 뭔가 올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처음 나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는 거론이 됐지만은 단일화 과정에서도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빠졌어요. 예. 그러면 안철수는 무엇이냐? 문재인하고 비교했을 때, 단일화했을 때 하나의 1대1 구조는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뿐인데, 1대1 구도가 오면 제일 좋겠지만, 양강 구도는 오겠지만 1대1 양자 대결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문재인을 때려서 성공한 사람, 사실 안희정이나 다른 사람들은 문재인 때려서 실패했어요. 역풍을 받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왜 성공했냐? 아재 개그인데 문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문 밖에 있으라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때리니까 됐단 말이에요. 진짜 아재 개그다. 예. 여기서 제가 무슨 말 하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동안은 문재인을 밖에서 때려서 도움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정책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까 어떤 그 대변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중산층 보수층이 지지할 것이다. 중산층 보수층의말로 얄미울 정도로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예. 내가 왜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대선으로 갑니다. 대부분. 예. 문재인으로 가고 또 홍준표로 갈 수가 있어요. 중산층 보수층이 원하면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현실성이 있고 저 사람이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정주영 나왔을 때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겠구나. 다른 거 하나 믿고 뽑거든요. 예. 그게 중산층과 보수층이에요. 과연 안철수 후보는 이제는 또 아재 개그입니다. 문 밖에서 해야 됩니다. 예. 이길라. 문 밖은 정말 힘들어요. 예.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정책을. 이제는 그것이 없으면요. 정치가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 나왔는데 형편없는 정책으로 얘기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뒤지기 쭉 빠져버려요. 예. 또 2위가 누구 될지 모릅니다. 지금 2등이 자꾸 바뀌어왔거든요. 드디어 안철수로 왔어요. 안희정에서. 이때는 정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책. 반 문재인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이 되려면. 아직까지는 그게 보여준 게 없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반 문재인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예. 문재인을 이길 후보 누굽니까? 사실은 지금 그 메시지가 주로 외쳐졌거든요. 어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지난 5년 전 대선 때 우리 4.3 평화공원 찾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아직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아이들 위패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년 70주년 추모식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될까요? 그러니까요.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신 100% 동의해요. 근데 이게
홍준표 안전대표 입장에서도 그 프레임을 아마 자기가 원하는 걸 겁니다. 실력으로 한번 보자. 뒤에 당 말고 문재인, 안철수 사람으로 한번 대결해보자라고 하는 데는 안철수 후보 측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 4.3공원에서 이야기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5년 전에 같이 갔었는데 그때 그 4.3에 쭉 위패가 한 15,000개인가 좁은 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위패 사람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무명자에 저도 이제 조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름이 지어지지 못한 아기들의 위패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그때 그걸 보고 이제 안전대표 눈물을 흘렸었는데 아마 진보를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도 자격 있다. 뭐 문재인이 진보에서는 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자격 있는 사람이다. 박근혜 정부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쌓았다 나도. 그리고 중도와 보수를 향해서는 실력은 내가 더 있다.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죠. 예, 이제 세 번째 대선 뉴스를 보겠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두 분의 지지율은 거의 바닥입니다. 그렇죠? 대답 없는 표심에 속앓이를 앓고 있는 두 후보가 대책을 강구해도 모자를 판에 싸우고 있습니다. 거칠어진 보수 싸움. 홍준표는 대선 출마 무자격자다.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유승민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TK는 내가 적자입니다. 내가 적자고 조금만 더 있어 보면 TK는 홍준표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TK 적자라는 게 대구 경북 분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아들을 둔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글쎄요, 뭐 수많은 상인들, 시민들 만나봤지만 홍 지사 같이 이야기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예. 도대체 누구한테 이야기 듣고 그런지 자기 생각이 그러면 이야기 좀 똑바로 비겁하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세요. 예. 오늘 대선 상황시 두 번째 이제 부끄러운 아들의 장본인은 홍준표 지사였는데 지금 두 분이 TK의 아들이냐 아니냐 갖고 지금 싸울 때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그 과거의 보수의 원로라는 분들이 좀 계신다라면은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을 좀 불러 모아놓고 보수 순환 시대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도 부족할 판인데 예. 일단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의원을 향해 갖고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TK 정서에서는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멘트가 바로 이 배신자 프레임인데 그 배신자 프레임을 얘기하니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질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바로 홍준표 후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바로 당신은 대법 판결 나오게 되면은 큰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 집에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이 수위 높은 말들을 막 주고받는 네. 상황이 이런 거거든요. 이러니까 저 멀리서 진짜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만이 그러니까 굉장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가게 된다라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고사하고 내년도에 있는 지방선거 그리고 있는 총선까지 보수가 도대체 어떻게 한국 정치 한 획을 그을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는 건데 진짜 다시 한번 원로라는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좀 모아놓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총체적인 로드맵을 좀 짤 때가 아닌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이른바 막말 대잔치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또 한번 들어보시죠. 설전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막말을 하고 저는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말 경륜대회를 한다면 저는 홍준표 후보를 도저히 당연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옳고 바른 소리 경쟁을 하면 저는 제가 당연히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유 후보 같은 경우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는 절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거 묻지 마세요. 유승민 묻지 마세요. 그 유승민이 말은 내가 묻지 마세요. 안 들은 거로 하겠어요. 딴 거 이야기. 그 자꾸 그 묻지 마세요. 내가 답을 안 한다고 했는데도 자꾸 묻는 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왠지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둘이 합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